그 제가 갔는 데가 이제 시르나흐입니다. 이게 스위스가 몇 개 캔톤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26개 캔톤의 스위스의 동북부 지역, 독일하고 인접해 있는 동북부 지역의 보덴제라는 호수의 아래에 있는 투르가우 캔톤 우리는 캔톤의 한 80 몇 개 되는 그 어떤 그 안에 게마인데의 하나의 시르나흐 게마인데입니다. 그쪽에 보면 저 위쪽에 보덴제 호수가 있습니다. 요게 스위스는 그러니까 이제 캔톤이 그러니까 게마인데도 있습니다만 그 행정기관으로 캔톤의 행정기관인 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5개 구역에 베치르크라고 뭐 그런 표현인데 그게 5개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밑에 있는 베치르크의 지역의 게마인데 시르나흐입니다. 7,5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캔톤별로 헌법이 있어요. 헌법. 투르가우는 캔톤 단위의 헌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공법상 독립기관으로 게마인데입니다. 그 다음에 게마인데 종류는 투르가우 캔톤 헌법에는 정치 게마인데, 학교 게마인데, 시민 게마인데가 있습니다. 정치 게마인데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행정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걸 하고요. 저기 가보니까 학교 게마인데가 있어서 그것도 거기에 학교 게마인데의 회의를 총회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저는 오늘 이제 시민총회라는 개념으로 바꿨는데 시민총회 안에 일반적인 어떤 그 정치 행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뒤에 딱 보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우리로 보면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위원회, 근데 그 독일말로 하면 슐게마인데의 학교위원회의 위원들이 나와서 제가 그때 12월 달에 갔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지금 주민자치의 학교 교육 기능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사실은 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시민자치고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거든요. 학교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완전히 뭐 그게 자치 영역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 문제의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걸 어떻게 주민자치, 시민자치화 하느냐. 최소한 초등학교는 스위스는 게마인데에 관할 사항입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캔톤에 관할 사항이고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캔톤이기도 한데 어떤 데는 이제 게마인데에서도 관여를 하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치 게마인데와 학교 게마인데가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 보면 정치 게마인데는 지역의 주요한 사무, 수행 권한 이런 게 갖고 있고 학교 게마인데는 학교 교육 관련 이걸 이제 투르가우 캔톤 헌법에 다 규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마인데가 자치 조직권도 있고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러니까 저는 주민자치회를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조직권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또 자치 입법권, 인사권, 재정권, 행정권 이런 게 다 돼야 이제 자치를 시민에 의한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스가 왜 이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거는 저는 뭐 연방정부 시스템도 있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의 다 결부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자치, 게마인데 자치 여기에 스위스의 경쟁력 원칙은 여기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르나히의 조례상의 기구는 저기 보십시오. 유권자, 그러니까 이게 시르나 게마인데 최고 기관입니다. 유권자를 대신해서 대의기관이 있는데 대신해서 이제 하는데 시정부위원, 시장, 학교위원회, 학교위원회장, 그 다음에 기타
저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해나갑니다. 일상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에 의해서 이분들은 전부 다 이제 자원봉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물론 약간의 회의할 때 뭐 그렇게 교통비 이런 게 나오는지 조금 그런 것만 있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고요. 자원활동을 하고 있고 직업 전문 공무원은 이제 필요한 공무원들을 직접 채용해서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치행정 기능에 이렇게 이게 이제 읍면동 우리로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치제도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최소한 이런 주민과 시민의 생활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문화, 여가, 건강 이런 문제를 이웃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스위스 국민이 1년에 몇 번의 주민투표와 주민발언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국가와 연방과 개마인대와 캔톤에. 저게 한 25회에서 30회.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은 18세부터 이제 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78까지 만약에 해서 이제 한 60년 동안 할 경우에 1500회에서 1800회의 국민투표, 주민투표와 발언을 하죠.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주민들하고 발언하는데 이 정도 하면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상당히 좀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괜히 잘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딱 자기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저런 걸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위스 시민들은 오히려 막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늘 저런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이런 걸 이제 개마인대 차원에서 이걸 다 관리해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 환경, 경제, 세금, 재정,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개마인대에서 다루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중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 예산이 거의 뭐 40% 이상 되고 복지 예산은 뭐 저 정도 됩니다. 교육을 강조하는 나라는 미래가 있는 거죠. 이게 지식 기반 경제, 창조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미 스위스는 제3의 파도, The Third Wave로 이미 이행했는 나라의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루가우 캔톤에는 헌법도 있지만 지방자치법이 있어서 개마인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개마인대 총회의 의결 승인권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체로 이제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마인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이제 시민총회인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25회 정도의 주민투표 국가 연방정부에 대한 거 그러면 또 캔톤에 대한 거 개마인대에 대한 거 이런 거를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이제 주민투표 바로 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되는 예산들의 부분은 이제 개마인대 총회에서 그 예산의 승인과 세율을 결정, 뭐 또 이렇게 건축 계약을 승인하거나, 그럼 여기는 우리는 시민권을 누가 부여합니까? 법무부가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개마인대 주민총회에서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그 지역에 그동안 쭉 지켜보고, 이 사람은 우리 지역의 유권자로서 주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판단하면 저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스위스 국민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는 뭐 개최 요건은 일반적으로 우리도 뭐 이렇게 모임이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 보면 저런 기본적인 요건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총회의 요건이 있고 한데 그런 게 일상적으로 공적기관에서 제도화된 공적기관에서 저거를 잘 원리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요. 초대, 통지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거기에 개마인드 조리에서 다 규정이 돼 있고 자치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총회 때 보니까 의결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결수 검표원을 총회 이전에 몇 명 딱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딱 그러니까 뭐 사안에다 결정할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뭐 이런 필요한 녹색 종이든 노란색 종이든 투표 용지를 딱 들고 이래 하면 그걸 딱 살리는 사람이 주민들 역할 분담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과 투표를 하고 또 회의록도 남기고 이거는 일반적인 거죠. 그때 이제 시르나 갔을 때 제가 그때 7,500명 중에 총 유권자가 그때 당시에 4,777명인데 143명이 참여해서 한 3% 정도 참여했다. 왜 사람들이 저래 적게 참여해도 괜찮으냐. 이 사람들 늘 일상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인 사람들이 저기 총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총회 참여 안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가 너무 적다니 이거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건데 여기 이제 그날 3년 전에 갔을 때 유소년 축구 클럽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이제 그때 주민총회에서 결정을 하던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가장 있고 그날 7명의 시르나 그 외부에서 온 이주민들에 대한 그런 승인하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예산안 승인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이민자들이 그날 7명인데 저기 보십시오. 마케도니아 국적의 이민자 3명, 이탈리아 국적의 3명, 세르비아 국적의 이민자 1명. 그 다음에 제가 저 뒤에 나오는 레겐스베르그 가니까 연방정부에서 동유럽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각 캔톤이나 개마인드에서 사람들 좀 받아들여도 이걸 연방정부에서 막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민총회에서 부결되면 못 받아들입니다. 연방정부라도 그거는 뭐 어림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걸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뭐 이렇고 다른 지역은 이런데 우리 레겐스베르그에서는 이민자들을 얼마 정도 더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하니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뭐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막 이게 연방정부에서 요구를 하니까 또 시장은 그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날에 7명이 이제 되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인사하고 하고 이제 이게 결정할 때는 저 뒤에 이제 저희들이 앉아 있는 그쪽에 이제 같이 있던데 그때 뭐 일부 사람들은 또 눈물도 흘리고 너무 기쁘다. 유권자로서 자기가 이제 권한을 갖게 돼서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 어쨌든 그 유소년 축구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정부에서 얼마 예산을 딱 올렸는데 다른 스포츠 클럽은 지원을 안 하는데 유소년 축구 클럽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렸는데 유소년 축구단에 저 감독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위원이 뭐인데 이거는 이주민들과의 통합을 위해서도 좋고 이렇게 하면서 뭐 예산을 좀 더 올려도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어떤 또 한 30살 정도 된 잘생긴 청년이 이거는 다른 스포츠 클럽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예 막 재정 지원을 하지 말자 이래 또 안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야 이거 이어서 지금 주민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끝이 안 나겠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이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자. 그리고 이제 집행부한테 이제 예산안을 다시 좀 합의해서 좀 수정 제출해라. 뭐 이런 또 수정안이 또 다른 사람들이 손을 들고 이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딱 시장이 이제 쿠르트 바우만이라는 시장인데 지금은 이제 투르가우 캔톤의 주의회 의장이 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딱 이제 나와서 이제 그래가 전부 다 안건을 표결에 붙이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아까 세 가지 안건을 표결에 다 붙였고 그래서 결국 또 개마인드 집행부 하는 안이 이제 채택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이제 문제 이뿐만 아니고 중요 결정 그러니까 마을에 집을 짓는 것도 그냥 개인이 뭐 자기 땅에 나와서 그냥 지을 수 없어요. 한 6개월이나 이런 걸 집을 지을 때 폴대를 세우더라. 폴대를 이제 80평에 건평이 한 40평 정도 될 경우에 어떤 모양으로 지을지를 이제 폴대의 높이로 이제 돼 있잖아. 그걸 한 6개월 동안 주민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은 총회에서 그는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 레겐스베르그는 제가 조금 요게 이제 500명 정도 되는 데인데 예전에 오래된 성을 주변을 해서 이제 마을이 형성됐어요. 요거는 이제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 이 옆에 이제 안개가 쫙 끼 있어.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다른 거보다는 우리가 개마인데이의 집행부를 뽑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 시장과 또 각 분야별로 집행위원, 도시계획 관련 집행위원, 그 다음에 재정 관련 집행위원, 뭐 환경 관련 집행위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집행부를 뽑고 있는데 여기는 거기에 대한 또 견제 장치를 걸어놨어요. 감사위원회가 바로 이게. 감사위원회도 그 비슷한 인원 규모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뭘 하느냐? 우리는 왜 감사하면은 사후감사를 위주로 하잖아요. 예산 재정 회계나 뭐 이런데 이거는 사정감사와 사업과 정책에 대한 내용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그러니까 감사위원들은 그러니까 정책, 사업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 이런 정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감사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바뀌고 저건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쓰여져야 되고 완전히 대안을 다 물론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두 제도를 딱 해놔 놓으니까 만약에 이제 시민총회에서 시민들이 그러나 감사위원회 주장도 합리적이지만 집행부의 이야기가 현실성이 있고 그래서 그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사위원들은 탁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이건 이런데 막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야 집행부가 긴장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긴장하고 경쟁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병렬 정부, 섀도우 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스위스에는 일상적으로 시민자치, 시민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명시의 읍면동 자치제 도입 방안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저의 아주 뭐 거친 생각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출을 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이제 지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우리처럼 개방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읍면동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시장에 의해서 임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문제를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기본에 충실한 그런 자치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저기 보면 대의제 의결기구가 아니라 선거권이 있는 모든 시민들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읍면동 자치제가 유지되고 또 시민총회가 그런 기능을 의결기구로 역할을 한다. 자율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SNS에서 하는 민주적인 뭔가 이게 어떤 SNS에서 시민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하는 그거는 막 그런 여론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자치제도로서는 부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 대면하면서 서로 또 상당한 논의가 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기하는 과정이 거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SNS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도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움직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자율과 책임이 기반해서 서로 이제 지역 간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지방분권 정치행정 체계다 이거죠. 그런 이제 읍면동 시민총회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읍면동 주민총회, 읍면동 자치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돼요. 에너지를. 우리 시민들의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그걸 또 통합해내고 이래야 이게 우리가 국민들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성장 동력은 주권자 시민에 의한 자치제도거든요.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소통과 포용의 기제로 작동되도록 해야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또 높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권자와 여기에 가까이 있는 이웃과 이 사람들이 어떤 제도 속에서 서로의 생각들을 모아내느냐, 그걸 또 결정해서 실행하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의제고 최상의 의제고 최고의 의제고 또 가장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 시민총회는 의결기구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세율과 예산 정책 사업들을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이걸 할 수가 없죠. 사업 몇 개 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사업을 하거나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서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계속 혼란 쓰고 서로 갈등하고 사업 그걸 주민들 간에 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어요. 물론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중앙정부와 이제 우리가 이게 하게 되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중앙정부, 시도 그 지역의 문제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시도의 문제, 시군구의 정책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아까 주민 발언, 주민 투표 이걸 통해서 시민 투표, 시민 발언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해서 이 제도가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이거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이까지를 염두에 두고 자치제도를 설계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에게 존중을 받는, 우리 시민들 간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읍면동 시민총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 자치는 이제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아시다시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을별로 우리가 이제 여기 마을별로 선출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동해에 보면 그게 주택 단지나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별로 그걸 마을이라고 생각해요. 그 엄청 훌륭한 마을 시스템인데 그걸 잘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을별로 선출한 사람들을 읍면동 운영위원으로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운영위원들에 의해서 저게 선출되는 건 아니고 운영위원 중에서 이제 주민총회에서 읍면동장을 선출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대표성 가진 분들인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는 그 대표성을 정말 제대로 갖고 있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 자치세,
우리가 뭘 할 때는 이게 보조금 받아가 자치를 우회합니까? 그 지역에 읍면동 자치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주민세, 무슨 세를 하나 우리가 합의해서 어느 정도 읍면동별로 제가 볼 때는 한 몇백억 정도 될 겁니다. 세금 운영할 수 있는 전체 나누면 최소 100억 이상 한 200억 정도 되는 거를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동의 주민들의 시민들에 의해서 그걸 결정을 해내는 운영을 결정해내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교육, 복지, 문화, 안전, 환경 그러니까 이게 경찰, 치안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자치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자치나 뭐 소방지, 국가직화 이거 정말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이야기죠. 한쪽은 국가직화하고 한쪽은 경찰은 지방직화하고 이건 뭐 우야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총장 임명, 직원 채용, 뭐 이렇게 규정,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경계구역 조정도 시민총회 왜냐하면 이게 인근 지역하고 통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시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구상을 갖고 우리가 이제 현재의 제약 조건 속에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야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읍면동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각 마을별로 대표로 선출이 되고 운영위원이 마을총회에서 선출이 되고 그리고 각 마을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이 되고 농촌 지역은 자연불락 정도로 마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 지역은 주택빌라촌이나 아파트 단지 이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마을에 실제로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자치거든요. 그 지역의 문제를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고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세금을 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읍면동장을 시민총회에서 뽑고 운영위원회는 아까 이제 개마인대의 집행부처럼 읍면동의 집행부 역할을 하도록 그래 하면 우리 같으면은 동별로 한 30명의 운영위원이 될 것 같아요. 이 마을별로 대충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구상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는 아까 사전사후 감사를 집행부 견제하는 그런 감사위원회도 별도로 뽑는다. 시민총회에서. 읍면동장은 역시 집행부의 수장이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고 시민의 대표고 시민총회를 주재하는 의장이고 자원봉사직이고 운영위원과 읍면동장 자원봉사직이고 사무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로 그 주민들로 의해서 사무총장이나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물론 우리 같으면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시 채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읍면동 시민 제일 중요한 주권자이자 유권자다. 읍면동의 최고 기관으로서 의결기관이다. 그리고 투표를 통한 의결도 하고 아까 시민총회를 통한 의결도 수행한다. 그리고 읍면동장과 읍면동 운영위원을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를 선출하고 나중에 우리가 제도를 좀 정비하면 학교위원회 무슨 초등학교 여기 광명초등학교 운영 위원들을 선출을 주민총회에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각 위원회 참가할 수 있고요. 저기 보면 뭐 그쪽에 있는데 보니까 물위원회, 뭐 안전위원회, 에너지위원회, 바깥 에너지위원회 이 에너지 문제 자립적인 에너지 문제도 역시 시민들에 의해서 자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제대로 이제 길게 그 에너지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도입하느냐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시군구 또 우리 광명시장의 추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읍면동에 또 시민들한테 자기가 내려놓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 단체장과 우리 광명시의 자치분권 협의회가 있죠. 예, 자치분권 협의회가 바로 이거를 이 마을 자치 또 이런 읍면동 자치를 만들어내는데 협의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운동단체, 풀뿌리 주민단체들이 이제 협업을 해서 제도를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저는 일단은 광명 시민들 또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칭 시민 리더십 개발 과정으로 해서 아까 자치분권 대학을 만들죠. 그 좋은 구상이고요. 그래서 통해서
여기 자치제도에 충분히 기반한 그런 내용으로 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자치 도입의 의지가 있는 그 한꺼번에 다 하기는 또 우리가 또 현실이 어려우니까 시범 읍면동을 의지가 있는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의지가 없는 지역에서 하면 안 돼요. 그 지역에서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에 의해서 이게 뭔가 새롭게 뭔가 이 도모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읍면동의 역사에 대한, 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의 구술, 우리 지역은 옛날에 어땠고 사람들이 어떤 뭐 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자기 앨범에 있는 거를 전부 다 가지고 온나.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 지역의 옛날 사진들도 하고, 이걸 통해서 정서적으로 야, 우리 지역이 옛날에 이랬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게 외부의 인기인들이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주민축제를, 시민축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읍면동 지자체 준비를 하는 단위를 이제 지역사회에서 합의해서 만들어서 마을별 대표를 선출하고 읍면동 시민총회를 개최해서 동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을 추인하고 읍면동 집행부를 구성하고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으나 어쨌든 이런 컨셉을 갖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의 말자치에서 우리 광명시의 시민자치 모델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것도 그냥 뭐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느냐, 또 그런 고민하는 분들에게 박수도 보내주고 좀 동기부여도 하고, 이런 서로의 격려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느 지역이든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 시기가 왔다. 그건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그리 또 많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령대에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할 이제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나중에 또 시도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시도를 해야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